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벌써 10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0번째 강의가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의가 끝날 때까지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재개발의 사례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뿐 아니라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공부할 내용은 역시 재개발과 관련된 실제 낙찰 사례나 진행되는 사례,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사례를 같이 보실까요? 수원시 권선구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평범한 빌라입니다. 2006년 4월이면 수원의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말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2005년 이때부터니까 2006년이면 이미 재개발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을 때죠. 자, 5,200만 원에 감정이 되고 한 번 유찰된 다음에 감정가보다 높은 5,600여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역시 재개발과 관련돼서 경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역을 좀 볼까요? 자, 여러분도 역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길, 도로, 공원, 학교 이런 쪽이 기반 시설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쉽게 표시나는 것이 도로가 반듯하지 않은 거죠. 자, 대도시나 이런 곳에서 이런 지역이 있다고 금방 지적도로 여러분은 알 수가 있으시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장래에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물론 여기는 재개발로 이미 지정된 곳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따 다시 또 보여드리죠. 빌라는 그냥 보통의 빌라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그런 빌라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볼까요? 자료의 내용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토지별도 등기가 없고요. 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등기부상은 아주 깨끗한 편이죠. 건저당이 2개 있고 1번 건저당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런 건은 권리분석 판단하기는 아주 쉽죠. 자, 일단 말소 기준 권리는 당연히 국민은행이 될 테고요. 임차인은 그보다 늦게 들어왔으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만, 임차인이 건저당보다 늦지만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죠. 그러면 2001년 11월 26일 건저당을 기준으로 수원은 과밀억제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이니까 제일 먼저 임차인이 1,600을 배당받죠. 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배당을 받을 테고요. 그 밑에 저당도 국민은행과 같은 날짜니까 또 받을 테고요. 만약 여기서 돈이 남는다면 나머지 임차인이 900을 못 받았죠.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다시 4번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될 텐데, 임차인 2,500짜리 임차인이 1,600을 배당받는다면 내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나 임차인 내용은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직 장래 가치가 있느냐, 재개발과 관련해서 언제 시행할 거냐, 재개발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과연 수익이 어떻게 될까, 언제 시행을 할까, 조합이 구성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지역은 제가 잘 압니다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수원의 비행장이 비행기가 이륙하면 이 지상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체로 시끄럽죠. 처음 가시는 분들은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죠.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면 전혀 불편한 걸 모르니까요.
자, 어쨌든 그렇게 평범하면서 재개발에 속하는 지역인데 재개발에 속한다 안 속한다라는 그것은 전에 제가 한번 사이트를 알려드렸죠. 그 사이트를 보면 쉽게 확인이 되죠. 9114co.kr 역시 오늘도 그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9114 사이트인데요. 자, 지도는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금 그 수원시 권성구 서둔동의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알고 싶다면 자, 잠깐만요. 자, 여기 수원시 재개발에 대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재개발에 대한 많은 질문 답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서둔동에 대해서 입력을 시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자, 내가 관심 있는 서둔동, 여기 서둔동이 나오죠. 서둔동이 과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는 빌라의 지분당 평당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1,500 정도 하는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 안에 서둔동으로 들어가셔서 판단하시면 쉽게 현재의 분위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서둔동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재개발하고 관련된 것은 이 안에 많은 수도권뿐만 아니고 중부나 전국적인 재개발 관련한 많은 지역에 각자 자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글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재개발 모르는 것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의 가능성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9114에 대한 사이트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사이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9114 그 사이트 안에서 지도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 거기 들어가시면 아까 그 경매 대상인 빌라의 번지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자, 이렇게 초록색의 재개발 구역 안에 중간에 이 빌라가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아니죠. 자, 그런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역이 수원의 권선 1구역이다. 자, 이런 표시도 나타나죠.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또 볼까요? 서울시 정릉동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56평방미터의 건물, 대지권이 아주 큰 편이죠. 68평방, 20평이 넘네요. 대지권이 아주 큰 편입니다. 자, 이것이 2006년 11월에 구천에 감정되고, 자, 대지권이 커서 그런지 아주 높은 금액에 많은 경쟁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1억 6,300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역시 이것도 지적도를 볼까요? 지도를 좀 볼까요? 대체로 재개발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주변 환경이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도로서 쉽게 판단이 되죠. 자, 여기는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은 아주 노후한 주거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지역의 건물의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물론 재개발이 시행될 동안에 여기서 임대를 한다거나 주거를 한다면 집수리를 하는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만 자, 어쨌든 이러한 집들이 진정 재개발이 시행된다면 오래 갈 집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3년, 5년 후에 이것이 다 철거될 집이니까 건물이 노후하다는 것보다는 물론 깨끗한 게 낫긴 합니다만 자, 노후하다 아니다는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다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계속 보시면 이쪽 자료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죠. 대지권 다 있고요. 등기부상에 깨끗합니다. 건저당이 앞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지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직 이 건도 재개발에 대한 가치,
그 부분만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쉬운 쪽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죠. 자, 방금 보셨던 그 사건 성북구 정릉동에 이것을 재개발 지도에 넣어본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릉동의 재개발 구역 안에 포함된다는 게 쉽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은 많이 가격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죠. 자, 여기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는데 대지권은 미등기나 감정가에 포함됐다는 기록이 있고요. 자, 소유자 채무자 심시 개인이 경매를 신청했네요. 자, 감정가 2억 2천 그리고 2008년 5월에 1억 6천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여기가 재개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 여기 보이는 당곡의 전철역을 중심으로 이쪽이 뉴타운으로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도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죠. 자, 현재로서는 평당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얘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때 이것은 당연히 대지 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료를 볼까요? 자, 자료를 보시면 여기는 몇 가지의 문제가 보입니다. 첫 번째, 대지권 미등기라는 내용. 자, 그런데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는 여기 긴 설명을 해뒀습니다. 대지권이 문제가 없다. 다만 정리가 안 됐을 뿐이라는 그런 취지의 대지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면 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임차인이 외형상 대항력이 있고 확정은 아주 늦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하고 확정을 늦게 받아서 이 금액 1억 3천은 외형상 배당이 아주 늦어서 일부 인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건저당 1억 1천을 먼저 받아가고 자, 나머지 압류와 가압류 건저당 자, 이런 것들보다도 더 늦게 배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금액을 전부 배당이 된 다음에 임차인에게 배당이 갈 텐데 그러면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없으니까 인수가 생기겠죠. 자, 이것만 해도 역시 2억 정도니까 보시다시피 낙찰가는 1억 6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액 인수가 되는 셈인데 1억 6천에 낙찰받고 1억 3천 인수면 거의 3억에 매입한 셈이 되죠. 자, 제가 알고 있는 시세는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보니까 만약 2억 5천의 시세라면 이것은 잘못 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나오는 임차인 이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임차인으로 일단 주장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주인이냐 임차인이냐 진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보증금을 건넸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겠죠. 아마 낙찰자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이 뉴타운하고 관련해서 현재 어떤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볼까 합니다. 일단 9114 쪽에 지도로 검색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고 계신 내용. 자, 이것이 노원구 상계 뉴타운이라고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는 여기 뉴타운에 일단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검색을 활용해서 과연 이 마을들이 어떤 정도로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지
자, 그걸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검색하는 단어로 상계동이죠. 그리고 당곡에 여기 가까이 있고 뉴타운과 관련돼서 이런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자, 상계동의 뉴타운과 관련해서 많은 글들이 나오죠. 자,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동네,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정보, 호재는 자, 정상적인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많이 그 정보들이 떠돌죠. 자, 진위 여부를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많은 정보들이 떠도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믿으셔도 안 되고 그대로 흘려보내서도 안 됩니다. 자, 정보라는 것은 허위 또는 앞서가는 정보도 있고 또는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셨다면 현장을 방문하여서 자,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는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중개업자나 아니면 현지 주민에게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뉴타운과 관련해서 이 지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면 아마 이것은 개발의 호재가 있는 것은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역시 같이 보실까요? 자, 다음 사건은 용인시 기흥구 신갈 IC 부근에 아주 오래된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대지권이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6,400에 감정이 되어서 2007년 11월 그리고 2008년 3월에 6,200만 원에 낙찰되었네요. 자, 여기는 대지권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지권이 아예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비교적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것은 역시 여기도 재개발과 관련한 호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같이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위치가. 자, 그러면 지도에 대한 것은 제가 다른 지도를 보여드리기로 하고 건물은 그냥 보통의 빌라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다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대지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건축법상 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대지권은 2005년도에 누군가가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래서 이 건물은 대지권이 없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건물만 경매의 대상이 되고 건물만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대지권을 해결하든지 물론 재개발로 간다면 건물만 있어도 분양받을 자격이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재개발로 가지 않는다면 지료를 지불하거나 대지권을 별도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등기부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여기도 지도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지도상에 어떤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요. 여기도 역시 인터넷으로 제가 검색해 본 내용입니다. 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신갈의 상미동, 여기가 상미단지입니다. 빌라단지인데 재개발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글들을 보면 자, 이것이 지역 지정되는데 지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기록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현재로서는 2008년 5월 현재로서는 재개발이 좀 불투명한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죠. 그러나 당분간은 아마 이 추진이 안 되니까 거래나 가격 문제에 있어서 낙찰자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역시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될 그런 사건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죠.
제가 낙찰받고 놓쳐서 무척 아까운 사건입니다. 자, 수원시의 물건 종별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타는 도로입니다. 토지죠. 토지 중에 도로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304평방미터입니다. 여기서 면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분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2006년 10월 달에 1억 3,700에 경매가 시작되었고, 자, 한 번 유찰되어서 1억 900일 때 제가 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재개발과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자, 조사를 했었죠. 자, 그러면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수원에 오래 살았습니다. 자, 이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지역이 정자동,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고, 제가 이 땅이 나왔을 때 현지를 방문했을 때도 이미 조합 설립에 대한 플랜카드, 그래서 어느 정도 재개발의 분위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옆에 있는 여기는 자, SK 회사가 있죠. 원래 SK가 수원이 본거지죠. 그래서 SK 회사가 있고요. 이 주변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거 환경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골목이 아주 협소하고, 자, 집들도 오래된 단층의 단독주택이거나 아니면 빌라인 그런 쪽입니다. 자, 경매 대상은 조금 희미해 보입니다만 여기 H자형으로 된 아주 이상하게 생겼죠. 사실상 주거지역 안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죠. 자, 그런데 필지가 아주 많습니다. 1번, 2번, 8번, 자, 전부 필지가 10필지입니다. 10번까지 있죠. 자, 조금씩 잘려져서 10필지의 토지고 그것이 지분으로 302평방입니다. 자, 10필지라는 게 또 중요하죠. 한 필지에 302평방하고 10필지에 302평방이 다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죠. 자, 이 지역이 재개발과 관련된 것을 제가 확인하고, 그러면 이것이 지목이 도로인데 재개발을 하면 분양권을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자, 보시다시피 10필지입니다. 전부 10필지를 다 합해서 604평방미터인데, 자, 이것이 지분으로 반 지분이니까 302평방미터죠. 이것이 경매 대상이고, 자, 대부분은 도로죠. 지목 자체가 도로입니다. 자, 이 당시 2006년만 해도 수원은 재개발에 어느 정도 이제 바람이 일기 시작했지만, 이 도로가 재개발에 분양권의 자격을 갖는다 못 갖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서울 쪽은 이미 재개발 시작된 지가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로가 분양의 자격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조사할 때 인근의 재개발 관련한 중개업소가 많이 있었지만 도로가 분양권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해서는 중개업자들이 모두 자신 없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서울이나 제가 알고 있는 부천의 재개발 관련한 조합장의 조합 임원에게 도로가 관연, 책에서는 분양을 받는다고 하는데 관연 받을 수 있느냐, 자, 받는다면 어떤 조건이냐, 자,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죠. 자, 결론은 도로도 90평방미터 이상이면 분양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90평방미터 이상. 90평방미터 이하일 때도 가능하지만 자, 90평방 이상이어야 된다. 자, 90평방 이상이면 도로도 자격증이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302가 되죠. 302가 아니고 304입니다. 이 304라는 것이 모두 10필지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필지별로 이합지산을 하면 90평방미터를 넘는 쪽으로 3개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44.5, 46.5 요걸 2개 합하면 얼마가 되나요? 정확하게 91이 됩니다. 91평방미터. 그러니까 90을 넘으니까 재개발에 있어서 분양 자격을 받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개를 또 합해보면 역시 90을 살짝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결국 304가 90을 넘는 3개의 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미 그것들이 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필지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의 땅으로 304하면 이제 나누면 더 이상 분양 자격이 여러 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눠져 있는 자, 이것을 이합지산에서 90만 넘게 되면 분양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결론은 3개의 분양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수원은 아직 도로가 분양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 자, 그래서 이것을 낙찰받기로 했습니다. 자, 보시면 1억 901번 유찰되었을 때 입찰을 들어갔고 그 금액이 최초의 감정가 1억 3,700을 훨씬 뛰어넘는 1억 5,100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누구의 두 사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 명의로 들어갔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한 사람 명의로 들어가서 나중에 또 분할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되니까. 자, 어쨌든 1억 5,100에 낙찰을 받았고요. 2등은 저희들하고 금액이 한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도 잘 산 거였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불가가 났습니다. 많이 아쉽죠. 자, 불가의 사유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 나름대로 법원에 가서 많이 싸우고 작업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2달 후에 다시 경매를 했죠. 2007년 3월에 앞에 그 금액으로 다시 경매를 했습니다. 자, 입찰 또 들어가야 되죠. 제가 1억 5,100에 낙찰 받을 때 2등은 1억 3,200인가 이 정도였어요. 자, 다시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되느냐? 종전 가격을 뛰어넘느냐? 종전의 2등이 1억 3,200이니까 1억 4천 정도를 쓰느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자, 재개발 자격이 있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다시 입찰을 들어갔는데 이번 들어갔을 때는 종전 낙찰가를 넘었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4명이 들어왔는데 3등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이. 자, 1등은 저번에 저희들이 썼던 것보다 무려 1,700만 원을 더 올려서 1억 6,800. 자, 여기도 보면 나시외 2인. 저하고 생각이 같다는 거죠. 누구의 2인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이게 3개의 분양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판단했다는 거죠. 자, 도로가 분양 자격이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죠. 그런데 수도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지방, 대전, 천안 또는 그 아래쪽 남부 지역에 아직도 재개발을 바람이 불지 않고 잠잠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도로가 경매로 나온다면 아직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 도로를 낙찰받았을 때는 당장은 대출 문제나 많은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길게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장래에 가치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놓치면 아깝죠.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놓쳐서 무척 커 보이고 아까운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저한테 또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는 늘 기회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자, 모두 감유고 뭔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등기상으로서는 더 이상 별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하나만 더 보죠. 사건을 보는 것보다는 아예 재개발과 관련된 글들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오산시, 수원 밑에 오산이 있죠. 자, 최근에 재개발과 관련한 이러한 오산시장이 공고한 내용입니다. 재개발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 소도시도 많은 재개발과 관련된 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안양의 석수동의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카페에서 재개발과 관련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30-40만은 넘는 평택, 오산, 수도권에서 이러한 지역도 재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재개발은 좀 과열된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낙찰받기 어려우시니까 차라리 재개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다소 줄더라도 재개발과 인근한 지역, 자, 이러한 지역도 여전히 투자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쪽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아직 재개발에 열기가 덜하지만 새로운 호재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좀 떨어진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방 도시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미리 선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